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실제 사건입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2년 안에 뭘 해야 내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가. 시간은 흐르고 돈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법은 조용히 2년이라는 모래시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4번의 결혼, 4번의 이혼. 같은 사람과요. 믿어지시나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4번을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혼일이 2018년 10월 23일. 시간이 흘러갑니다. 1년, 2년, 그리고 딱 2년이 되는 날 밤. 2020년 10월 23일 저녁 8시 18분. 여자는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서를 냅니다. 재산분할금 4억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딱 이 한 줄만 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줄 때문에 4억 5천만 원이 모두 날아갑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져버립니다. 법원이 물어봅니다. 재산이 뭔가요? 어디에 있는 재산인가요? 어느 집을 말하는 건가요? 어느 통장? 무슨 주식? 금액만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나요? 재산분할 청구할 때는요, 금액만 쓰면 안 됩니다. 무엇을 나눌 것인지를 정확히 찍어서 보여줘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어느 은행 계좌번호 뒷자리 몇 번, 어느 증권사 주식 몇 주. 적어도 그 범위를 알 수 있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못했다면 시계는 2년이 끝나는 순간 멈추는 게 아닙니다. 권리 자체가 증발해버립니다.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 말씀드릴게요. 그럼 나중에 조사해서 붙이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시효처럼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금액만 써놓고 나중에 재산은 천천히 찾아서 추가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밤 12시 종이 치는 순간 유리구두가 사라지잖아요. 법 앞에서는 여러분의 권리가 그렇게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이. 아니, 우리는 사실상 쭉같이 살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4번 혼인하고 이혼한 이 커플처럼요. 함께했던 시간이 길어도요. 법은 마지막 이혼일로부터 다시 2년을 셉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각 이혼마다 2년이 따로 흐른다는 겁니다. 2016년 1월 25일 첫 번째 이혼 2년. 2016년 5월 9일 두 번째 이혼 또 2년. 2016년 11월 21일 세 번째 이혼 또 2년. 2018년 10월 23일 네 번째 이혼 또 2년. 이 모든 구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각각의 타이머가 돌아가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심에서 각하. 2년 안에 재산을 특정하지 못했다.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도 기각. 2년 안에 법원에 가긴 했지만 재산을 특정해서 청구하지 못했다. 4억 5천만 원.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법은 냉정합니다. 오늘 이 15분이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종이와 펜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아주 쉽게,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을 정리해 볼까요? 연표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2014년 11월 3일 첫 번째 혼인. 그리고 2016년 1월 25일 협의 이혼. 얼마 안 가서요. 2016년 2월 29일 다시 재혼합니다. 그런데 또 2016년 5월 9일 협의 이혼. 세 번째로 2016년 8월 25일 재혼. 또다시 2016년 11월 21일 협의 이혼. 네 번째로 2017년 9월 22일 재혼.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 10월 23일 최종 협의 이혼. 여기까지가 혼인과 이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2020년 10월 23일 밤 8시 18분.
딱 2년이 되는 날 재산분할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하지만 금액만 기재했습니다. 한 달 뒤인 2020년 11월 20일, 그제야 금융정보 제출 명령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2021년 5월 3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재산 목록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론은요, 제척기간 마감일인 2020년 10월 23일 안에 재산을 특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각하. 항소했지만 기각. 여러분, 핵심 포인트 기억하세요. 2년 안에 법원에 무엇을 나눌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제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비유. 제척기간은요, 병원 진료 접수 마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셨죠? 마감 시간 5분 전에 병원 로비에 도착했다고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접수 창구에 가서요, 내 이름을 쓰고 어디가 아픈지 증상을 말하고 번호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저 병원 건물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재산분할도 똑같습니다. 저 법원에 서류 냈어요.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아픈지, 어떤 재산을 나눌 건지를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유. 재산분할은 국 끓이는 일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국 끓여보셨죠? 냄비를 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냄비 위에다 대고요. 국물 4억 5천만 원어치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국이 끓여지나요? 안 되죠. 재료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무, 배추, 고기, 멸치, 다시마. 이런 재료들이 있어야 국이 끓는 겁니다. 재산분할도 마찬가지예요. 집, 통장, 주식, 예금, 차. 이런 재료들을 올려놓아야 법원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금액만 말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들을 짚어드릴게요. 오해 첫 번째, 금액만 적으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거나요, 그 특정을 위한 신청, 예를 들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이나 사실조회 같은 것들을요, 제척기간 안에, 그러니까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금액만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해 두 번째, 나중에 조사해서 첨부하면 되죠? 이것도 안 됩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추가로 넣는 재산은요, 대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새로 발견한 재산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원칙적으로는 2년 안에 추가 청구를 했어야 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 정말 숨겨져 있어서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경우. 하지만 이걸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답입니다. 오해 세 번째, 우린 사실혼처럼 쭉 같이 살았어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혼인과 이혼이 끊겨 있었다면요, 각 이혼일마다 2년이 따로 돕니다. 우리 20년을 같이 살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법적으로는 4번의 혼인, 4번의 이혼이 각각 존재하는 겁니다. 오래 살았다는 느낌과 법적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과 법은 다릅니다. 오해 네 번째, 상대가 재산을 숨겼어요. 그래서 금액만 먼저 냈어요. 이 말씀 많이 하십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겨서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금액만 써서 냈어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요, 금액만 청구는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다고 느껴지면요, 바로 증거 신청부터 하세요.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 사실조회 신청, 계속 만들어줘. 이런 것들을 2년 안에 내는 것, 그 자체가 범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조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부동산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것 자체가요, 나는 이런 재산들을 분할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겼다고 해서 금액만 쓰지 마시고요, 바로 조사 신청부터 하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종이와 펜 준비되셨죠? 1단계 이혼일 적기. 제일 먼저 할 일. 마지막 협의 이혼일을 달력에 붉은 펜으로 표시하세요.
예를 들어 2018년 10월 23일. 크게 진하게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그날부터 정확히 2년 되는 날을 계산하세요. 2020년 10월 23일. 이날도 붉은색으로 표시하고요. 마감일이라고 크게 쓰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2단계 재산 목록화. 두 번째 재산 목록을 만드세요. 손으로 써도 됩니다. 컴퓨터로 쳐도 됩니다. 중요한 건 적는 것 자체입니다. 부동산부터 시작할까요? 집이 있으면요, 주소를 정확히 쓰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하세요. 예금, 적금. 은행 이름을 쓰세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계좌번호 뒷자리 4자리만이라도 쓰세요. 대략적인 잔액도 적으세요. 한 5천만 원쯤 있을 거야. 이것도 괜찮습니다. 유가증권. 주식 있으시면요, 증권사 이름 쓰세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종목명도 쓰세요. 삼성전자 몇 주, 현대차 몇 주. 대략이라도 쓰세요. 사업체. 가게나 사업을 하고 계시면요, 상호를 쓰세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찾아서 쓰세요. 차량. 차가 있으면 차종과 번호를 쓰세요.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 번호판 번호도 쓰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빚. 대출이 있으면 그것도 쓰세요. 어느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는지. 빚도 재산 분할에 영향을 줍니다. 마이너스 재산이지만 이것도 나눠야 할 수 있어요. 3단계 증거 신청으로 범위 표시. 세 번째 단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 이걸 법원에 내세요. 상대방의 은행 계좌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사실조회. 등기소에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은행에 이 사람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증권사에 이 사람 주식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런 서류들을요, 2년 이내에 법원에 내면요, 최소한 무엇을 다투는지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금액만 쓰지 말고 이런 신청을 하세요. 4단계 일부만 청구의 위험. 네 번째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일부 재산만 청구하는 것. 일단 집만 청구하고 나중에 통장은 따로 청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 재산만 청구하면요, 나머지는 2년 지나면 다시 못 넣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범위를 넓게 잡아두세요.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사업체, 모든 재산을 분할해달라. 이렇게 넓게 청구하는 게 안전합니다. 나중에 줄이는 건 쉬워도 늘리는 건 어렵습니다. 5단계 여러 번 이혼했다면? 5번째. 여러 번 이혼하신 분들 계시죠? 각 이혼일마다 2년을 따로 계산하세요. 2016년 1월 25일 이혼 2018년 1월 25일까지. 2016년 5월 9일 이혼 2018년 5월 9일까지. 2016년 11월 21일 이혼 2018년 11월 21일까지. 2018년 10월 23일 이혼 2020년 10월 23일까지. 각각 별도의 타이머가 돌아갑니다. 헷갈리시면 달력에 다 표시하세요. 6단계 상담 타이밍. 마지막 6번째. 상담 타이밍입니다. 이혼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합의하기 전에 재산 정리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협의가 잘 안 되고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요, 곧바로 가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좀 더 지켜보다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곧 권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자, 이제 오늘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3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교훈 1. 법원에 가야 시계가 멈춘다. 첫 번째 교훈. 법원에 가야 시계가 멈춥니다. 전화로 재산 나눠줘. 문자로 재산 분할해줘. 카카오톡으로 내목 달라.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기록으로는 남을 수 있어요. 나중에 증거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척기간을 멈추지는 못합니다.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접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계가 멈춥니다. 교훈 2. 금액이 아니라 재산이다. 두 번째 교훈. 금액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4억 5천만 원 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강남구 어디 아파트, 국민은행 계좌, 삼성전자 주식 1000주를 나눠주세요. 이렇게 써야 합니다. 집, 통장, 주식 같은 목록이 먼저입니다. 금액 산정은 그 다음입니다. 법원이 재산을 보고 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여러분이 금액을 먼저 쓸 필요가 없어요. 재산 목록을 쓰세요. 교훈 3.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세 번째 교훈.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2년을 넘기면요, 다투지도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제 권리인데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인데요.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은 2년 지났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냅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좀 더 생각해보고 나중에 해도 되겠지. 이러다가 2년이 훅 지나갑니다. 지금 당장 달력을 펴세요. 지금 당장 메모를 하세요. 여러분, 젊을 때는요, 돈이 전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요, 중요한 건 내 평생의 수고가 허투루 되지 않는 것입니다. 30년, 40년을 일하고 모은 돈, 아이들 키우고 집안 꾸리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 흘린 땀, 그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보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법은 차갑습니다. 2년 지났으니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법은 정말 차갑습니다. 하지만요, 준비한 사람에게는 따뜻합니다. 달력에 날짜 한 줄 적어두는 것, 수첩에 재산 목록 한 장 적어두는 것, 오늘의 10분이요, 내일의 수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귀찮으시더라도요, 오늘 이 영상 끝나고 바로 하세요. 달력 펴세요. 이혼일 적으세요. 2년 마감일 계산하세요. 재산 목록 만드세요. 이게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달력에 이혼일 2년 마감일을 꼭 적어두세요. 지금 당장요. 영상 멈추고 적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가족, 지인이 있으시면요,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이거 꼭 봐. 중요해.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음 영상 예고 드립니다. 협의이혼서 작성할 때 재산분할 약정, 무엇을 쓰면 안전한가? 이걸 다루겠습니다. 협의이혼 하실 때요, 재산분할 조항을 어떻게 써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권리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법은 준비한 사람 편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